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펌프에 의한 가압 송수장치 기준. 앞에서 우리는 가압 송수장치의 전체적인 계통들을 그려봤습니다. 그 그려본 기준을 가지고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소방 전용으로 할 것. 4. 펌프의 토출축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토출축 플랜지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축에는 연선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단, 수온의 수위가 펌프 부위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 펌프의 경우에는 연선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흡입측에 스트레이너, OS 밸브, 연선계, 플렉시블 조인트 펌프 순으로 하는 거고, 토출측에는 펌프 토출계, 압력계, 해물레스 체크 밸브, OS 밸브 순으로 설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5. 가압 송수장치에는 전격 부하 시 펌프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요거는 펌프 성능 시험 배관,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충합 펌프는 제외. 6번, 가압 송수장치에는 체제로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순환배관.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펌프 토출측에 압력계를 지나거나 전해서 뭐를 설치한다고요? 성능시험 배관, 게이트 밸브, 유량계, 글로우 밸브 순으로 설치해서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한쪽으로 더 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체제로 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순환배관을 여기다가 설치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같이 연결해도 되겠죠. 탱크로 빠지니까. 압력계와 진공계. 압력계는 펌프 토출 쪽에 설치하고, 진공계는 흡입 쪽에 설치합니다. 흡입 쪽에 진공계. 연선계는 바늘의 0점에 우측으로는 압력, 뒤쪽으로는 좌측으로는 진공이 걸려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연선계라고 한다. 연선계를 설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기동용 스위치 보호판. 기동 스위치를 아무나 누르면 옥내 소화전이 가동이 되고 경보가 울리게 되므로 보호판을 설치해서 그러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가 학교, 공장, 창고시설, 또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기동 스위치 보호판을 부착해서 설치합니다. 8번,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 챔버를 사용할 경우는 용적은 100ml 이상, 100ml 이상. 가압 송수 장치에서 이제 물올림 장치, 체크밸브 전에 물올림 장치의 물올림 수조가 몇 리터? 100리터였죠. 예, 요것도 100리터였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펌프 헌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압력 챔버도 100리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네. 압력계, 배수 밸브, 필 스위치,
등이 그 다음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압력 체인버. 문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할 경우 압력 챔버 용적 기준이 되는 수치는 압력 챔버는 100리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물올림 장치도 100리터 이상입니다. 확인하도록 하고요. 압력 챔버와 물올림 장치 100리터 이상, 물올림 장치 100리터 이상. 충압 펌프와 같은 말은 보조 펌프, 소방 보조 펌프나 충압 펌프가 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인지는 펌프의 작동 정지점으로 이해하시고, 디프렌서는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를 디프렌서라고 하고, 순환배관은 체절 운전 시 수온 상승 방지, 체절 운전 시에 수온 상승 방지를 하는 것이 순환배관입니다. 펌프의 압력 챔버는 펌프가 헌팅하는 현상을 막아주는 장비를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하는데, 압력 체인버라고 합니다. 챔버. 압력 챔버의 기능은 펌프의 게이트 밸브 2차측에 연결되어서 배관의 압력이 감소하면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고 중압펌프 또는 주펌프를 작동시키는 밸브를 압력 챔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펌프가 있으면 압력계 있고 메인 주배관, 체크 밸브, 게이트 밸브, 이쪽에 옥내 소화전 올라가서 고가수조 이렇게 정리가 되죠. 압력 챔버는 배수 밸브, 압력 스위치, 안전 밸브, 압력계 이렇게 공급관으로 정리가 되는 압력 챔버가 있습니다. 게이트 밸브는 메인 밸브이고 주 밸브입니다. 순환배관의 토출량은 전격 토출량의 2에서 3%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배관 내 압력을 금지해서 자동으로 펌프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 챔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뭐라고 한다? 압력 챔버라고 한다. 압력 챔버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력 스위치 렌지를 살펴보면, 레인지는 상한값에서 작동 정지점이고, 디프는 작동 정지점에서 기동점과 압력 차이를 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레인지 위쪽에 있는 것은 펌프가 서는 것이고, 디프는 하한점에서 레인지까지 차이를 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펌프는 0.5 정도 맞추고 정지는 수동으로 맞춰주는데, 요 주펌프가 움직이지 않게끔 보조펌프, 충압펌프가 움직이는 디프렌서가 0.5 정도 메가파스칼 정도 차이 나게끔 0.6에서 0.75 정도 차이 나서 요 사이를 디프렌서로 잡고 0.6을 하한점으로 잡아주면 0.6에서 0.75까지가 디프렌서가 된다. 디프렌서가 돼서 설정해주면 좋을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부속 장치 중 물올림 장치 설치 기준, 물올림 장치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하는데 유효수량 100리터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 배관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해줘야 된다. 물올림 탱크 장치는 펌프, 토출관, 압력관, 성능시험 배관, 릴리프 배관 다 뽑아 나가고, 그 다음에 체크 밸브, OS 밸브, 다음에 압력 체인버 설치하고, 그 체크 밸브와 압력계 사이에 들어가는 배관이 물 올림 장치다. 물 올림 장치는 몇 리터? 100리터. 물 올림 관은, 요 배관은 급수 배관은 15mm, 자동 급수 배관은 15mm 급수 배관이어야 되고,
관 구경은 요거는 25mm 관이 흘러서 관경이 되도록 체크 밸브와 게이트 밸브를 설치합니다. 물올림 탱크에 설치되는 자동 급수 관과 자동 급수 밸브, 플로트 밸브, 오버플로우 관. 이 오버플로우 관은 50mm 이상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레인 관을 설치해서 밸브 달아주고, 감수 경보 장치까지 해서 알람으로 주는 요까지가 물올림 장치 부속 기기들이 되겠습니다. 물올림 장치는 펌프가 저수조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여기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는 원인은 푸드 밸브가 고장난 원인이 가장 많겠지요. 이 물 빠지고 나면 액션이 들어갔을 때 이 주펌프가 돌지를 못합니다. 충압펌프나 주펌프가. 그때를 대비해서 물올림 장치를 설치해서 요 펌프와 후드 밸브 사이를 항상 물을 채워 넣어주는 장치를 물올림 장치라고 합니다. 물을 충만시킨다. 물을 충만시키는 장치가 물올림 장치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옥내수 하전용 물올림 장치의 감수 경보가 발생되었을 경우 감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감수 경보는 어디다? 물올림 장치에 있는 거다. 물올림 장치에 급수가 안 되거나 밸브가 잠겼거나 자동 급수 장치가 고장이 났거나 드레인 밸브가 열려서 빠져나갔거나 급수 배관에 후드가 고장이 나서 계속 물이 빠져버리거나, 총 4가지 정도인데 일반적으로는 3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차단됐거나 자동 급수 장치가 고장됐거나 펌프 토출처기 체크 밸브 누수, 물올림 장치의 배수 밸브 개방, 급수 차단, 자동 급수 장치 고장 등이 있으면 물이 안 차게 되겠죠. 물이 빠져나가기만 하고, 그리고 펌프 토출측에 체크 밸브가 되면 위에 있는 물이 내려옴으로써 물 빠지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기 문제 10번, 옥내수 하전 설비에서 물올림 장치의 감소 경보 장치가 작동했다. 방금 한 필기시험과 같은 내용인데 주관식으로 쓰는 거죠. 물올림 장치의 감소 경보가 울리는 경우 원인 3가지. 물올림 장치에서 밸브가 잠겼거나 자동 급수 장치가 고장났거나 배수 밸브가 열려 있거나 3가지입니다. 급수 밸브의 차단, 자동 급수 장치 고장, 물올림 장치의 밸브 개방, 후드 밸브 고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펌프 흡입측에 후드 밸브가 고장이 나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래서 물올림 장치는 펌프의 수위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때 설치하고 항상 물을 충만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물올림 탱크라고도 하고 호수조라고도 하고 물 마중 장치라고도 하고 플라이밍 탱크라고도 합니다. 물올림 장치에 요게 그 뚜껑이네요. 뚜껑 후드. 물올림 장치 전반적인 그림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몇 번을 그려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고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충압 펌프의 설치 기준, 옥내수 하전 설비 충압 펌프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압 펌프의 토출 압력은 최고의 호수 적결구보다 0.2MPa, 2kg 이상이 크도록 가압장치의 정적 토출량과 같게 할 것. 전격 토출량은 정상적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수 하전 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토출량을 가져야 됩니다. 충압 펌프의 토출 압력은 0.2MPa이고 충분할 수 있도록 전격 토출량을 정한다. 배관의 종류, 배관은 1.2MPa 미만, 즉 12kg
kg/square cm 미만일 때는 탄소관관, 이염매 없는 구리관, 스테인레스관, 덕타일 주철관 이렇게 쓰는 것이고 1.2kg, 1.2MPa, 12kg 이상일 때는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SPPS,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관관 SPW 웰딩 요 두 개관은 1.2kg 이상 사용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합성수지 PVC죠. PVC는 갈라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경우는 PVC가 가능하다. 내화 또는 덕터 피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PVC로 가능하다. 천정과 반자를 불연제로 또는 진불연제로 설치하고 소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습식 배관에는 PVC로 할 수도 있겠다. 물이 타지 않기 때문에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해야 된다. 펌프 흡입적 배관의 설치 기준. 펌프 흡입적에는 예과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공기 고임이 생기면 되지 않습니다. 펌프가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는 각 펌프마다 수조별 별도로 각각 배관을 설치해야 된다. 각각 배관이 필요합니다. 펌프 토축 배관 호수릴은 25, 일반 배관 40, 연결 송수관 겸용하면 65, 가지 배관일 때 호수릴 25, 일반 40, 연결 송수관 65, 수직 배관, 주배관의 수직 배관은 호수릴은 32, 일반은 50, 연결 송수관 겸용을 하면 100mm.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호수릴은 가지 배관은 25, 수직 배관은 32, 일반은 가지 배관 40, 주 배관 50 이상, 연결 송수관을 겸용하면 가지 배관 65 이상, 주 배관 100mm 이상. 이렇게 외워 주셔야 되고 연결 송수관을 겸용하는 배관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 빈도가 많습니다. 가지 배관 65, 주 배관 중 수직 배관은 100mm를 사용해야 된다. 문제 2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배관 사용 압력이 1.2 미만, 1.2MPa 미만, 1.2MPa 이상일 경우 배관의 종류를 두 가지씩 쓰시오. 일단 1.2 이상은 뭐 있죠? SPPS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SPW 용접용 배관 아크 용접 탄소관관 이렇게 되고 일반으로는 SPP 배관용 탄소관관. 두 번째 이염매 없는 구리관 시임레스 염매 없는 구리관. 그 다음에 배관용 스테인레스관. 그 다음에 덕타일 주철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배관 기준은 1.2MPa 이하는 배관용 탄소관관 SPP, 이염이 없는 구리관, 배관용 스테인레스관, 그 다음에 덕타일 주철관은 1.2kg/square m, 12kg, 1.2MPa, 12kg가 넘어가는 1.2MPa 이상에서는 SPPS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그 다음에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관관 SPW 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번 더 봤습니다만 PVC 합성 배관, PVC 배관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지하에 매설할 경우 내화 구조로 할 때 준부르로 소화수가 항상 채워져 있을 때 세 가지 기준으로 PVC 배관도 소방 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옥내 소화전 설비 펌프의 성능. 펌프의 성능은 최저로 운전 시에 전격 토출 압력에 140V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자로 운전 시에는 140%를 초과하지 않고 전격 토출량의 150% 운전 시에 토출 압력이 65% 이상이 될 것,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시에 전격 토출 압력은 65% 이상이 될 것입니다.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체절 운전 시 성능은 운전에 몇 %가 적당한가? 단 노출량은 전격 토출량의 150%임이라고 했습니다. 전격 토출량이 150%일 때 토출 압력은 65%가 되겠습니다. 펌프의 성능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세로축은 토출 압력선, 가로축은 토출 량선, 그래서 토출량 150%일 때 압력은 65%, 설계점은 100%점의 상대점을 갖는 것이고, 요 운전점에서 성능 곡선을 140%로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죠. 펌프의 동력은 감마 P는 감마 QH 나누기 1000 효율 곱하기 전달 계수, 이렇게 정리하는데, 동력을 계산할 때는 P는 2분의 0.163QHK로 계산해도 좋습니다. 동력 전달 계수까지 이렇게 펌프 효율까지 넣어서 이렇게 정리해도 좋은데, 0.163QH의 효율의 전달 계수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게 한식이 있고, 우리가 통상 킬로와트라면 102로 나누면 되고, 감마 Q H 그 다음에 효율 열전달 계수로 정리하면 되고, 요 102란 숫자는 PS 마력일 때는 75, 영국마력일 때는 홀스파워일 때는 76으로 나누는 것이다. 요 개념만 잡으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킬로와트로 구할 때는 0.163, 요게 감마 나누기 102거든요. 그 다음에 QH 나누기 효율 곱하기 전달계수 K값, 요게 킬로와트만 구할 때 쓰는 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압력 손실 앞에서 했습니다. 하겐 윌리엄의 식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정리해 놔야 되는 게, 델타 P는 6.714 곱하기 10의 4성, Q의 1.85성, C의 1.85성, 지름의 4.87성으로 나눠주는 거다. 하겐 윌리엄식 외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리는 하고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외워서 실전 문제에 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의 적합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은 그림으로 보면 펌프가 있고 토출 측에 첫 번째 가장 먼저 압력계가 달립니다. 그리고 체크 밸브, 그 다음에 OS 밸브, 개폐 표시 밸브가 달리죠. 이 사이에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이 설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펌프 토출 측에 개폐 밸브 이전에 분기에 설치한다. 전단 직관부에 개폐 밸브를, 여기 전단 직관부에 유량 조절 장치가, 유량계가 여기에 있다면
앞쪽에 개폐 밸브, 두 쪽에는 유량 조절 밸브, 글로우 밸브를 설치한다. 이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정지 밸브는 배관 직경의 8배, 글로우 밸브는 배관 직경의 5배의 직선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요 말을 성능시험 배관 펌프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고 전단 직관부에 개폐 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유량 측정 장치 자체는 펌프 전격 토출량의 175%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유량계는 175펌프의 유량의 175%를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량 측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량 측정 방법은 압력계를 이용한 방법과 유량계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압력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오리피스 전후에 압력계를 설치하는 거고, 이 압력차를 가지고 유량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이 베르누이 방정 등을 써서 조금 복잡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량계에 의한 방법은 상류측에 호칭 구경의 8배 이상, 유량계 상류측에 8배 이상의 개폐 밸브, 8배 이상의 개폐 밸브, 하류측에는 5배 이상의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은 동일한 구경의 배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실기문제 1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화펌프의 성능시험 방법에는 유량계에 의한 측정법과 압력계에 의한 측정법 두 가지가 있다. 그림과 같이 압력계에 의한 방법으로 유량을 측정할 때 1차 측 압력계가 0.6 MPa, 2차 측 압력계가 0.5 MPa이다. 성능시험 배관은 65mm, 오리피스 구경은 25mm, 오리피스 개수는 0.65, 물의 비중량이 9780 Nm/큐빅미터일 때 유량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산식 자체를 하나 외워주기는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배점 5점짜리 문제거든요. 펌프 토출측 OS 밸브 전에, 체크 밸브 전에 압력계를 지나서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고, 오리피스 전단에는 개폐 밸브, 전단에 고압 압력계 오리피스, 후단에 저압 압력계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 이때 계산 과정으로는 요 광경에 해당이 되는 것은 면적이 뭐죠? 4분의 파이 d 자성입니다. 4분의 파이 d 자성.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0.065. 왜 0.065죠? 미리를 미터로 바꾸면 0.065 자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3.318 마이너스 10의 3성, A2는 4분의 파이 0.025 자성, 계산했더니 4.908 10의 마이너스 4성 스퀘어미터가 나옵니다. A1과 A2 공식을 구한다라면 이제 본 공식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0.65는 Q는 0.5는 C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A2 4.9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그 다음에 요게 V2입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3.318 A2분의 A1의 자성 곱하기 2 곱하기 2G 9.8 분의 중량, 이렇게 정리하고, 얘는 6 메가파스칼이므로 뉴턴 퍼 스퀘어미터는 10의 5승이 됩니다. 빼기 5 곱하기
10의 5승을 계산을 해주면 4.56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큐빅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우리가 리터 퍼 미니트를 구함으로 나누기 1000 곱하기 60을 하면 273.98 리터 퍼 미니트의 계산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으로 나오는 계산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공학계산기를 가지고 눌러서 공식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을 풀이도 해드리겠지만 공식으로 외워서 푸는 것이 가장 시간상 유리합니다. 필기문제 62번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제가 문제를 풀 때 틀린 것은 곱하기를 치고 푸는, 맞는 것은 동그라미를 치고 푸는 연습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치 기준 중 성능 시험배관은 펌프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해야 됩니다. 분기에 설치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간부에 개폐 밸브, 후단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 직간부에 8배, 후단부 5배의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기 때문에 이게 틀려서 답이 되겠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 송수장치 체절 운전 시에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 분기한 20mm 이상의 체절압력에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릴리프 밸브 순환 배관이죠. 순환 배관을 마찬가지로 설치해서 20mm 이상 순환 배관 20A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처럼 펌프, 밸브 전단에서 성능시험 배관을 분기한다. 펌프 성능은 체절 운전 시에 전격 토출량의 140% 초과하지 않고 토출량의 150%일 때 60%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량계는 175%의 성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연결 송수 배관에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위 배관은 100mm, 방수로 연결되는 배관은 65mm. 이것은 또한 외워줘야 되고, 답은 아닙니다. 답은 1번인데 이 배관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시험에 자주 측정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73번 옥내 소화전 설비 배관 설치 기준 중 다음 갈로 안에 맞는 것은, 연결 송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 배관의 구경은, 방금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이 문제에서 기억한 문제입니다. 주배관은,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100mm,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그래서 기억 100mm, 니은 65mm. 답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순환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배관도 성능 시험배관과 마찬가지로 펌프 토출 측에서 OS 밸브 전에 설치하는 것이고, 체절 운전 시에
갑 송수장치의 체질 운전 시에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배관은 수온의 상승 방지입니다.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 분기한 20mm 이상의 배관을 미만해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 배관을 순환배관이라고 합니다. 순환배관은 펌프 토출 측 OS 밸브와 체크 밸브 전에서 릴리프로 빼고 이 배관은 20mm이고 릴리프 밸브를 이렇게 설치한 배관을 릴리프 배관이라고 합니다. 살펴보는 김에 앞에서도 봤지만 자동 급수장치 물올림 탱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올림 탱크가 있고 맨홀이 빠졌네요. 맨홀이 있고 자동 급수 밸브와 자동 급수 장치 볼탭으로 된 자동 급수 장치가 있고 감수 경보 장치, 이 물이 떨어지면 알람을 울려줄 감수 경보 장치가 있고 위쪽에 오버플로우 되는 배관과 배수관이 밸브가 설치된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올림 배관으로 들어가는 밸브와 체크 밸브를 설치해서 자동 급수 장치가 물 올림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서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는 소방에서는 개폐 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얘는 오픈 앤 셔트 OS 밸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펌프 흡입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위에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버터플라이 밸브는 열리고 닫힌 손잡이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OS 밸브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도 되겠습니다. 9번 송수구의 설치 기준. 송수구는 옥내수화전에 저수지에 물이 다 떨어질 때 소방차가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해야 되고,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어디 송수 배관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할 수 없다. 왜? 건물 안에 들어가서 밸브를 열고 소방차에 있는 물을 급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포 소화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송수구는 높이 0.5에서 1m, 소방관이 설치하기 좋게 0.5에서 1m 안에 이렇게 생긴 쌍구형 송수구를 설치한다. 구경 65mm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 배수 밸브, 겨울에 얼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수되는 밸브,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 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순환배관은 체절 운전 시에 수온 상승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배관이 순환배관이다. 여기에는 릴리프 밸브가 설치된다. 체절 운전은 펌프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책의 개폐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한다. 이때 펌프가 운전만 되고 물이 못 나가기 때문에 수온이 상승하고 체절 압력 이상이 될 때 릴리프 밸브가 열려서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체절 압력은 체절 운전 시 릴리프 밸브가 압력수를 방출할 때 압력 계상 압력으로 전격 토출량의 140%, 그래서 릴리프 밸브는 140%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해 놓습니다. 체절 양정, 펌프의 토출 밸브가 모두 막힌 상태, 즉 유량이 0인 상태에서 양정을 체절 양정이라고 합니다. 펌프 흡입형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할 수 없다.
개폐 표시형 밸브와 같은 의미는 ONSNY 밸브라고도 하고, O는 오픈, S는 셔터, OS 밸브라고도 합니다. 송수구는 가압수를 보내기 위한 소방관이 소방차에서 연결하는 구멍, 연결구를 송수구라고 합니다. 용어에 대해서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설명되고 살펴볼 각 설비들의 주요 사항을 한 번 더 미리 살펴보고 챙겨두는 게 앞으로 공부하기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치 설비의 방수압은 0.1MPa, 방수량 80. 방수 구경과 노즐은 옥내수화전과 옥외수화전, 호스가 있고 노즐이 있는 것만 구경과 노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렌치 설비 다음에 스프링쿨러 설비는 압력이 0.1에서 1.2MPa, 스프링쿨러 설비는 0.1에서 1.2MPa, 유량 80, 트렌치 설비하고 두 개는 유량이 같습니다. 소화용수 설비는 방수압이 0.15MPa 이상이고 800L/min, 10배네요. 트렌치나 스프링쿨러의 10배가 소화용수 설비, 10배라고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좋겠고, 옥내수화전 설비는 방금 배웠습니다. 0.17에 0.7MPa 이하, 유량은 130L/min, 30층 미만은 2개, 30층 이상은 5개, 시간은 39층 미만은 20분, 49층까지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의 저수량을 가져야 된다. 저수량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방수 구경은 40mm, 노즐은 13mm. 옥외수화전 설비는, 옥내수화전은 17m밖에 안 갑니다. 17m 기억해 주시고요. 옥외수화전은 25m까지 갑니다. 25m. 옥내보다 옥외가 좀 더 멀리 불을 끈다고 보시면 되고, 0.25MPa에서 7MPa 이하, 유량은 350L 이상. 동시 사용 개수는 2개, 방수 구경은 65mm, 노즐은 19mm. 네, 유량이 굉장히 약 3배 정도 큰 것을 볼 수 있고, 방수 노즐도 19mm로 꽤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분무 연결 송수관은 0.35MPa, 압력이 트렌치 스프링쿨러 0.1에서 1.2, 소형수 1.5 이상, 옥내수화전 0.17에서 7, 옥외수화전은 0.25에서 7, 포수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연결소화설비는 0.35MPa 이상, 그 다음에 75L/min 이상, 포워터 스프링클 헤드는 75L/min 이상의 방수량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두고 살펴봐서 여러분이 다른 설비들을 공부할 때도 설비 중요사항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절압력은 정적 토출량 압력의 1.4배, 체절 운시 최고 압력은 체절 압력이라고 한다. 체절 운전은 펌프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토출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체절 운전이라고 하고, 체절 압력은 릴리프 밸브가 방출할 때 체절 압력은 140% 이하여야 된다. 체절 양정은 펌프의 토출 밸브가 모든 막힌 상태, 즉 유량이 0인 상태에서 양정을 하고, 소방 펌프는 전격 토출량의 150% 운전에 토출량이 나온다면 전격 토출량 압력은 6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펌프의 성능 특성 곡선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압력과
토출량을 세로와 가로로 놓고 운전점 100으로 정하면 토출 압력은 최저 압력은 140%, 그 다음에 150% 성능 곡선일 때는 0.65, 65%, 0.65 이상 이 토출 압력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펌프의 성능은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격 토출량 150%로 유량이 나올 때는 토출 압력이 65% 이상이어야 된다. 펌프 성능 시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